은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이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연금은 충분한지.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숫자보다 먼저 부딪히는 건 의외로 시간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들여다보고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일들 말이죠. 65세 증권 트레이더 수익률보다 먼저 줄인 건 뉴스 중독이었다는 제목이 유독 공감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정보와 불안의 과잉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도 하고 투자도 더 잘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정보에 더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경제 뉴스, 유튜브 분석, 전문가 전망을 보다 보면 투자 판단은 선명해지기보다 더 흔들립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보다 먼저 불안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은퇴 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정보 과식. 현역 시절에는 정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빠르게 보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매일 성과를 증명할 필요도 시장보다 빨리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습관대로 뉴스를 계속 소비하면 마음만 바빠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단순합니다. 크게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양보다 정보와의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 증권업계 은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뉴스가 생존이었는데 은퇴하고 보니 뉴스가 스트레스더라.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보던 경제 채널을 아침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몇 달 지나니 오히려 투자 판단이 더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시장을 덜 보니 감정에 덜 흔들렸고 장기 계획을 지키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은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2. 은퇴 준비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 리듬부터.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투자 전략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을 보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수익률보다 생활 리듬입니다. 특히 뉴스, SNS, 시장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하루가 쉽게 무너집니다. 아침부터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낮에는 유튜브 분석을 보고 밤에는 해외 시장을 체크하다 보면 은퇴 후에도 마음은 계속 근무 중 상태가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일정한 정보 소비 시간, 정해진 투자 점검 주기, 시장이 아닌 생활 중심의 하루입니다. 즉, 은퇴 후 자산 관리는 24시간 대응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관리하는 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뉴스 중독 줄이기. 사례 1.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 유튜브 구독 정리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보던 영상을 30분으로 줄였죠. 대신 아침 산책과 독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투자 매매 횟수가 줄었고 연간 수익률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를 줄이니 충동 매매가 사라지더라. 사례 2. 67세 개인 투자자 부부. 남편은 하루 종일 주식 뉴스를 보고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둘이 합의한 규칙은 주식 확인은 하루 한 번. 대신 오후에는 함께 걷고 저녁에는 취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부부 갈등이 줄었고 투자도 장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를 줄이니 싸울 일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례 3. 65세 전업 트레이더. 현역 시절 하루 12시간 시장을 보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다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시장 체크 시간을 오전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근질거렸지만 3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률은 비슷한데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안정은 수익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속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4.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 뉴스 소비 시간은 몇 시간인가? 투자 확인을 몇 번 하는가? 시장이 아닌 생활 중심 시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면 은퇴 후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충분해도 하루 종일 시장에 묶여 있으면 은퇴의 자유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은퇴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라 정보와 불안에서 한 발 물러나는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5. 결국 은퇴 준비는 줄이는 기술. 우리는 늘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알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건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보기보다 덜 보기, 더 자주 매매하기보다 덜 움직이기, 더 빨리 반응하기보다 천천히 결정하기. 65세 트레이더가 줄인 건 수익률이 아니라 뉴스 중독이었다는 말은 단순한 습관 변화가 아니라 은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은 시장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생활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모으는 준비는 했는데 마음을 쉬게 하는 준비는 했을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계좌 잔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준비에서 뉴스 중독을 줄이는 일은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이 아니라 뇌와 감정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단순히 뉴스를 덜 보는 것만으로는 공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일과 성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보를 줄이면 오히려 불안이 더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줄인 자리에 무엇을 넣을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막연한 취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판단력을 유지하는 생활 구조입니다. 1. 왜 뉴스 과잉은 은퇴 후 더 위험할까? 뇌과학적 이유. 현역 시절에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회복 구조가 있었습니다. 출근, 업무, 동료, 목표, 성과. 즉, 긴장과 해소가 반복되는 리듬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외부 리듬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뉴스나 시장 정보만 계속 소비하면 뇌는 위협 상황이 계속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뉴스는 긍정적 정보보다 약 3배 강하게 기억됩니다. 경제 불안 뉴스는 실제 손실이 없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으면 판단력이 보수적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충동적 선택이 늘어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 지나치게 겁을 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불안해서 자주 매매하는 경우, 둘 다 정보 과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뉴스 중독을 줄이는 건 단순한 멘탈 관리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2.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 행동과학 연구. 여러 국가에서 은퇴자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수준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루의 규칙적인 리듬,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불안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뇌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인간의 뇌는 통제 가능하다고 느낄 때 안정됩니다. 은퇴 후 시장 뉴스만 계속 보면 통제감이 사라집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걷기, 정해진 시간에 자산 점검, 정해진 시간에 취미, 이런 구조가 생기면 뇌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 곡선이 아니라 생활 리듬 곡선입니다. 3. 사례로 보는 대체 습관 만들기. 사례 1 정보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바꾼 60대 남성.
은퇴 후 하루 4시간 경제 뉴스를 보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나빠졌죠. 결국 오전 뉴스 30분만 남기고 나머지 시간은 걷기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변화, 수면 질 개선, 충동 매매 감소, 투자 유지 기간 증가. 의학적으로도 걷기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즉, 시장 불안을 신체 활동으로 해소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변동성보다 내 심박수가 먼저 안정되더라. 사례 2 투자 점검 요일을 정한 은퇴 부부. 매일 계좌를 확인하다 보니 하루 기분이 시장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월목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 줄이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선택 횟수가 줄면 감정적 결정도 줄어듭니다. 결과, 매매 횟수 감소, 장기 투자 유지, 부부 갈등 감소. 은퇴 후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언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사례 3 새로운 역할을 만든 65세 남성. 평생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던 분이라 은퇴 후 공허함이 컸습니다. 뉴스와 시장에 더 집착하게 됐죠.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금융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 회복 장치가 됐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지식을 나누는 활동은 우울감과 불안을 크게 낮춥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보다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안정됐다. 4. 은퇴 후 필요한 정보 다이어트 원칙.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보를 끊지 않습니다. 대신 양과 빈도를 제한합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뉴스 하루 3060분, 계좌 확인 주 23회, 포트폴리오 점검 월 1회, 장기 계획 점검 분기 1회.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투자는 일상이 아니라 관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운동, 사회활동, 학습이 들어오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5. 결국 은퇴 후 안정은 통제감에서 온다. 은퇴 전에는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일까를 묻습니다. 은퇴 후에는 내 하루가 안정적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연구에서도 사람의 행복은 소득 증가보다 일상의 예측 가능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를 줄인 65세 트레이더가 얻은 건 수익률이 아니라 통제감이었습니다. 언제 정보를 볼지, 언제 투자할지, 언제 쉴지, 이걸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자산은 계좌 잔고 생활 통제력입니다. 6.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루 몇 번 시장을 보는가? 시장이 내 기분을 좌우하는가? 정보 없이도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만약 어렵다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보다 먼저 정보 소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덜 볼수록 삶을 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자산 배분이 아니라 관심 배분일지도 모릅니다.